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1월 10일, 11일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잡설을 하자면은 제가 19년에 그리고 20년에 코로나 빔을 맞으면서 마이너스 80%를 하루 만에 당한 적이 있는데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그때부터 월급을 받는 대로 식비도 줄여가면서 비트랑 이더를 계속 모았었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믿음, 이 시장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는 막연하게 있었는데 이제 4년이 지나고 오늘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기분이 가격을 떠나서 되게 좋네요. 네, 그냥 제가 틀리진 않았다? 그냥 잘 들어왔구나 하는 느낌.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였고 생각보다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일어나니까. 네. ETF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2013년에 아마 가장 처음으로 그 윙클보스가 ETF 신청을 했었어요. 당연히 거절됐죠. 그 이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0번 정도 ETF가 신청이 거절되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년에도, 19년에도, 20년에도, 21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그 멘탈이 전부다님 유튜브에서 이제 방금 보고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음, ETF 승인 이후에 비트, 선물 ETF, 그리고 금, 그리고 나스닥, QQQ 거래 볼륨이 한 달 기준입니다. 비트 선물 ETF가 약 15억 달러, 금이 19억 달러.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QQQ가 16억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비트도 일단 한 달 동안은 이 정도 규모는 총 합쳐서 나오지 않을까. 바로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어떤지 하루마다 장 마감 때마다 다 그 ETF 신청사 소유 기업들이죠. 홈페이지에 공지가 됩니다. 오늘 볼륨은 어느 정도였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또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볼륨이 작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물 ETF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딱 하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점진적인 우상향, 우상향 볼륨 플러스 한정 공급. 이게 이제 중요한 가지고 가야 할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전보다 가격적인 안정성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전처럼 막 1000% 오르고 마이너스 90% 하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안 가지 않을까. 그만큼 상승률도 적을 거고 하락률도 적을 거고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게 좋은 의미이면서도 반대로 우리 개미들, 그러니까 소위 코인판에는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계속 기회가 줄어드는 걸로 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4년 그리고 좀 늦게 보면 25년 이 2년이 23년이 이제 반등을 도모하는
그런 장이었다면은 앞으로 길게는 2년, 짧으면 1년, 마지막으로 이제 시드의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떠나지 마시고 하락이 온다 해도 뭐 무섭겠지만 이번 연에도 서로 잘 다독여 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밑에는 제가 44.4가 깨지면은 3에서 4가 깨지면은 1차 경고 다시 이 레인지로 들어올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밤 10시였죠. 제가 라이브 하는 동안 네, 딱 찍고 뭐 롱포지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SL 40 넉넉 잡아 43.6 정도로 잡고 롱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차피 여기가 이제 딱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준점이다. 41K 위에서는. 근데 저는 안 들어간다고 했었죠. 네, 리데린 님이었나?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일단은 성공한 모습입니다. 저는 안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 셀더 뉴스라는 게 예, 이번에는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의 셀더 뉴스랑은 차원이 다른 뉴스급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 있어도 어, 아마 뭐 피레침을 꽂든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별일이 없었고 오히려 이더에서 난리가 났죠. 비트 같은 경우는 어제 이 기준점을 재차 위협한다면은 위험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랑 많이 달라진 게 도미넌스 쫙 떨어지고 있죠. 어제 이전 고점을 올라갔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의 상승이 견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뚫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2월까지 2차 이때죠. 이거의 뭔가는 2차 알트장을 다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됐습니다. 이더를 필두로 한 이더 차트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지금 보죠. 때 말아 올리면서 이제 일봉상에서의 다이버전스가 상승 확정이 되면서 다시 튕겨냈는데 저는 뭐 더 추매한 거는 딱히 없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시장의 파도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면은 이제 이평선이 옆으로 눕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아 올리면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관점 변함이 없습니다. 24년 전체로 보면 비트보다 이더가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다. 계속 그 생각이고요. 네, 상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원래 코인판이 하루 만에 그렇게 바뀝니다. 14년에는 이제 퍼센티지의 그 점유율로 봐도 이 매물대죠. 18에서 22% 너무 레인지가 넓은데 이 정도만 뚫어내도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은 한 25% 정도까지, 26% 정도까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미넌스는 테더 도미넌스는 뭐 계속 옆차기 하고 있고요.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도 떠나지도 않고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 뭐 비트로 쏠렸다가 이더로 쏠렸다가 하면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이 들어와야지만 특정 코인이 오르는 게 아님을 지금 12월 5일부터 약 한 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에 이더 목표가가 3개가 있다고 했었죠. 몇이었지? 2100, 2600, 3300 했는데 지금 이걸로 이더 존버를 외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6모장님이라고. 2600을 드디어 오늘로써 늦었지만 돌파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 매물대 안에 주봉상의 큰 매물대 안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크게는 3,500달러의 아주 큰 매물대로 볼까요? 피보나치 618이 3,300이고 여기에 마지막 이전 고점 3,500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내면 비트는 이더는 위로 뭐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네, 주봉상의 관점에서 여러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매물대가 없는 겁니다. 여기만 뚫어내면 위로 쫙 열려 있다. 다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 심리적인 저항 라인 3,000달러 여기를 하나 더 추가해 볼 수 있겠어요. 숫자적인 저항 구간도 뭐 어느 정도 제가 감안은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더가 마지막 큰 저항 안에 들어왔다. 2500에서 2650. 그래서 주 단위에서 조금 뭐 횡보를 하다가 뭐 아래로 다시 테스트 할 수도 있지만 24년에는 기본적으로 상승 관점이기 때문에 2100달러 이 부근 아래에서 주우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냅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매물대가 없는 이유가 아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이 올랐죠.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뚫는 순간 요런 아까 이더랑 비슷한 거죠. 이런 거는 매물대가 없는 거거든요. 순간적인 피레침이 꽂힌 지역들. 그래서 뭐 별다른 저항 없이 다 뚫어냈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을 찾아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매도 고려 구간은 3달러입니다. 생각 없이 계속 들고 가고 있고요. 이더가 1, 2월에 퍼포먼스가 좋다는 말은 알트장의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면은 이제 맥스 비딩 자리 크게 들어갈 자리고 수정을 해야겠네요. 영어를 써보자. 근데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이버전스에 대한 하락 조정은 여기서 끝이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 20% 정도 열려 있는데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어제 올라가지고 6대 4 정도 비중으로 그러니까 투자가 4저까지 올라왔는데 그만큼 제가 이더 비중이 커요. 지금 비트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네, 이더를 포함한 마켓캡도 지금 위로 여기까지 열려 있다. 큰 저항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도 피보나치로 봐도 아직 382 도달도 못한 상태여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의심을 하되 떠나지는 말라는 말이 아니면 다 팔고 기다리지 말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새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어느 정도의 하락 조정 같은 거는 감수를 하고서라도 비중을 좀 남겨놔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잘 팔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데에서 포모 한번 느꼈을 거고 지금 아마 또다시 포모가 올 거예요.
이거를 들어갈 수 있나? 대부분은 못 들어오거나 단타로 깨작깨작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메인으로 판 가격보다 한참 올라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와리시 프로지 이더 제외하면 알트들은 3, 40% 저희가 판 가격보다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올 것을 안다 해도,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느꼈다고 해도 다 팔지는 않는 게 좋다. 왜냐?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가격적인 그런 감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23년부터 현금 100인 적이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비트가 이거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해도 간다고 칩시다. 제 목표가는 일단 2월까지 한 48을 넘어서 순간적으로 52에서 5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가 왔다고 해서 제가 다 팔지 않죠. 그거는 이제 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든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네, ETF가 승인된 날,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이더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